안녕하십니까. 통찰TV의 조승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인류는 과연 최대의 위협의 이 바이러스를 극복할 것인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코로나 바이러스죠. 이 기원을 한번 살펴보면요, 1967년도 영국 감기 연구소에서 처음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감기를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아닌 완전히 새로운 바이러스가 이제 검출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 모양을 보니까 완전히 왕관 모양이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라는 것이 라틴어로 왕관이라는 뜻인데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명명이 됐고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동안에 이제 변종이 계속 생기면서 이렇게 발전해 오다가 최근에 요번에 이제 작년 말부터 이제 시작된 것이 바로 신종 코로나죠. 그래서 이 신종 코로나, 소위 19 코로나라고도 그러는데요. 이 신종 코로나는 특징이 두 가지가 굉장히 강력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변이가 엄청나게 빠르다는 거죠. 굉장히 빠르게 변이가 일어난다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는 잠복 기간이 굉장히 길다. 보통 한 14일 정도 이 바이러스의 잠복 기간이 있다 그러는데요. 이것은 28일이 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잠복 기간이 길고 또 변이가 빠르고 이러다 보니까 최근에 하버드 대학 교수가 인류의 40% 정도가 1년 내에 감염될 것이다 라고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은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치사율이 낮기 때문에 상당히 조금 심각한 질병에는 틀림없지만 또 상대적으로 위험이 조금 낮은, 신종 플루나 이런 거에 비해서 좀 낮은 측면도 있습니다. 뭐 중국 같은 경우 지금 뭐 엄청난 그 사상자가 났다 그래도 그렇게 뭐 수만 명, 수십만 명까지는 지금 안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걸 봐서는 이제 치사율은 좀 낮다는 것이 그나마 안도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진화 과정을 보면은요, 67년에 처음 발견됐는데 그 2002년에 중국의 사스가 이제 퍼졌죠. 엄청 광범위하게 퍼졌는데 이것도 박쥐에서 왔죠. 그리고 2005년도에 홍콩 독감이 굉장히 심해서 이때도 사람들이 꽤 많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 중동의 메르스, 낙타에서부터 유래된 이 바이러스가 또 상당히 공포스러웠고요. 2014년에는 역시 박쥐에서 유래된 그 아프리카의 에볼라 바이러스가 또 상당히 파급 효과가 컸고요. 2019년 작년 말에 이제 중국 우한에서 이번에 신종 코로나가 발병이 돼서 지금 우리나라도 상당히 공포에 이렇게 떨게 만들었는데, 이것도 역시 박쥐 유래입니다. 그래서 왜 1차 숙주가 박쥐일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요, 이 박쥐란 놈은 보통 음습한 동굴에 서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체 감염이 굉장히 쉬운 환경이죠. 어둡고 음침하고 습기가 차 있고 이러다 보니까 여기서 그런 병원체 감염이 쉬운 환경인데, 이 보통 박쥐의 체내에는 약 200종 정도의 바이러스가 서식을 한다 그럽니다. 왜 그러면 다른 데 비해서 유달리 박쥐에 있어 갖고 이런 바이러스가 굉장히 잘 서식을 하고 숙주가 되느냐 하면은, 이 박쥐에게는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었을 때 자기 자신을 방어하는 인터페론이라고 하는 조절 능력이 굉장히 탁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바이러스에 매우 강한 동물이라는 거죠. 오랜 시간을 통해서 유전자가 그렇게 또 적응을 했는 측면도 있겠죠. 그래서 박쥐가 가장 바이러스에 강하다 보니까 이 박쥐로부터 유래되는 이런 바이러스 전염병이 창궐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미래에 다가올 찰나 바이러스, 미래에 다가올 순간 바이러스의 위험이 이제 점점 고조되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한 5년에 한 번쯤 이렇게 보통 바이러스가 굉장히 치명적인 게 슬슬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게 좀 심상치 않은 겁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뭐 3년에 5년에 한 번씩 이렇게 계속 나타나지는 않는데 최근에 와서 계속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빌 게이츠가 10억 사망설, 그래서 아마 바이러스 때문에 10억 명 정도가 사망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인류 최대 위협은 핵무기가 아닌 바이러스다.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유포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1918년도에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스페인 독감이 퍼졌거든요. 근데 이 스페인 독감 때 무려 5천만 명이 넘는 어마어마한 인구가 죽었습니다. 이 1차 세계대전의 사망자가 약 1500에서 2500 사이라 그러니까 적어도 2배에서 3배 정도가 스페인 독감으로 죽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이러스라는 것이 보통 위험한 게 아니다는 것이죠. 물론 지금까지도 바이러스가 상당히 좀 치명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아직까지 뭐 이렇게 2차 대전, 1차 대전 때 스페인 독감이라든가 또 1300년대 당시에 또 무슨 패스트라든가 이런 수준은 아직 일어나고 있지 않죠. 그건 의학이 발달해서 그렇기도 하거니와요. 그 다음에 아직까지 정말 이 바이러스가 치명적인 수준까지는 아직 덜 간 부분도 일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결국 바이러스도 계속 진화를 합니다. 진화를 해서 앞으로 더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나타날 가능성이 많은데요. 결국 문제는 전파의 속도. 이번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전파 속도는 무지 빠르지만 치명도는 약했습니다. 그래서 한 측면에서는 다행스러운 면도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만일에 이 전파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르면서 치명성도 겁나게 빨라서 뭐 수초 내에 만일에 바이러스에 걸린 지 수초 내에 사람이 죽는다. 이렇게 되었을 때는 정말로 수십억 인류가 죽을 수 있는 빌 게이츠가 소위 10억 명의 사망, 이것도 충분히 가능한 얘기다는 것이죠. 그럴 위기도 닥쳐오지 않겠느냐, 미래에서. 이런 우리가 공포심을 가지고 이걸 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바이러스의 진화와의 싸움은 결국에는 인류가 이길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류도 면역력이 점차로 이제 온갖 바이러스에 대응해서 우리 몸에 있는 인체도 면역력을 계속 강화시키는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의학도 발전하는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 인공지능이라든가 양자 컴퓨터 이런 것들이 곧 이제 출현을 다 할 거기 때문에요. 새로운 바이러스가 나왔을 때도 그 유전자의 지도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빠르게 만들 수 있다 하는 것이고, 그게 백신이라든가 치료법도 빨리 개발될 수가 있습니다. 요번에 백신 개발하는 것도 3개월에서 6개월, 한 6개월이면 개발할 수 있다, 이런 정도 수준으로 굉장히 빠르게 극복을 하고 있죠. 이건 아마 유전자에 대한 분석이 훨씬 더 빨라져서 이것이 빨라진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그 신종 코로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결국 대책이 나옵니다. 결국 극복이 되죠. 뭐 일부에서는 뭐 극복이 안 될 것이다, 내년까지도 간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의학 기술이 또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고도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극복하지 못할 질병은 없다는 것이고, 유전자 해독도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그래서 강력한 대책이 실행이 된다면 아마 4월 정도에서는 바이러스가 약화되지 않을까. 3월 한 달의 확산은 어쩔 수가 없을 겁니다. 또 3월까지는요 좀 온도가 아직 좀 낮죠. 온도가 좀 낮고요, 건조하기 때문에 이 저온건조형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이 빠르거든요. 근데 한 4월 정도 되면은 온도가 많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비도 조금씩 오고 이러기 때문에 건조도 좀 벗어나고 이러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현격이 약화될 것이다 하는 것이고, 그동안에 우리 인체도 항체를 계속 형성을 하면서 면역을 키우고요. 또 각국이 엄청난 이제 투자를 하고 대비를 하고 모든 이제 국민들이 이제 여러분들 손 씻기 잘 하시죠? 손 씻기 이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주 씻어야 됩니다. 자주 다 이제 씻는 것으로 인식관이 다 바뀌었어요. 그리고 집단 시설에 가는 게 제일 위험하죠. 집단 시설에 갔을 때는 꼭 마스크를 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일반화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4월 정도에는 약화될 거다. 여러 가지 변수들이 다 이제 한꺼번에 몰리니까요. 자, 2015년도에 미국, 중국의 연구팀이요, 신종 코로나에 대해서 빠른 변이 때문에 치료제 개발에 실패했습니다. 2015년도에는요. 변이가 너무 빨라서 치료제 개발을 하고 났더니 다른 또 바이러스로 변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했는데 2020년도 올해 들어와서 호주하고 중국의 연구팀이
신종 코로나를 실험실에서 직접 배양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건 굉장히 빠른 부분이죠. 그리고 유전자도 분석을 끝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제약사 모더나는요, 코로나 백신의 개발을 완성을 하고 임상 개시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가을 정도면은 코로나 백신이 아마 제품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백신이 보급이 될 거기 때문에 결국 올해 가을이나 연말 정도 가면은 코로나는 완전히 이제 신종 코로나는 다 해결이 된다 하는 것인데, 그 사이까지에도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는 아마 4월 정도 되면 현격이 좀 줄어드는 그런 양상은 보일 거다. 그래서 인류와 진화하는 바이러스의 싸움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싸움의 결과는 결국은 끝없는 싸움이 진행이 될 겁니다. 진행이 될 건데, 최후로는 저는 인류가 이기지 않을까, 바이러스를 이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인공지능, 양자 컴퓨터 이런 것들이 너무나 발전을 하고 바이러스에 대한 것이 계속 지식이 축적이 되기 때문에 그 해수법도 계속적으로 나올 거다. 이런 관점에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결국 이길 거다 이렇게 봐지는데요. 그러나 그 사이에 바이러스도 굉장히 영특하게 빠르게 진화할 것이기 때문에 끝없는 싸움이 진행돼야 된다는 것이죠. 특히 요번 다음에 뭐 몇 년 뒤가 될지 모르죠. 이번 다음에 나올 찰나 바이러스, 순간 바이러스는 치명성과 그다음에 또 전파의 속도를 동시에 가지는 바이러스가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되겠고, 거기에 따르는 백신이라든가 또 방역 대책에 관련돼서 국가적 시스템을 완비하는 것이 지금 절실하게 필요한 그러한 미래의 과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요, 이것으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앞으로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